웰스파고가 지난 5년 동안 GTC 기간 반도체 종목이 아웃퍼폼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저가 모델 Y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3.9% 급등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이 GTC 양자의 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28% 폭등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뉴욕 증시가 저가 매수 유입에 반등하며 격동의 한 주를 마무리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6%, S&P 500 지수가 2.1%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는 대선 다음 날인 11월 6일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률입니다. 상승의 촉매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셧다운 우려가 해소된 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정부 효율부의 공무원 해고를 제약하는 조건으로 임시 예산안에 찬성할 거란 의사를 밝힌 뒤 지수도 탄력을 받았죠. 이후 현지 시간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6개월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며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은 피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입국단. 관세와 관련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호재로 작용했단 풀입니다. 이에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시장은 올랐습니다. 한편 이날은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지만 불과 하루 전인 목요일 S&P 500 지수는 조정 국면에 진입한 바 있죠. 조정장 진입 이후 증시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다우존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S&P 500 지수가 조정 국면에 진입한 횟수는 총 15번. 이 가운데 13번의 경우 이후 1년간 증시는 상승했다고 합니다. 또 경기 침체가 동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분류해 계산한 결과 침체가 없었던 경우에는 1년 후 수익률이 12%에 달했던 반면 침체가 동반된 경우에는 1%도 채 안 되는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경기 침체 동반 여부가 향후 지수 움직임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3일 연속 상승하며 120달러 선을 회복, 시총 3조 달러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대만 폭스콘의 호실적이 자리하는데요. 애플의 최대 협력사로 잘 알려진 폭스콘, 2025년 AI 서버 매출이 1조 대만 달러, 약 44조 원을 초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엔비디아의 GPU 칩에 대한 수요가 올해도 강할 거란 신호로 해석됐죠. 이번 주 열릴 GTC 행사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를 받들고 있는데요.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이 돼줄 블랙웰 이후의 차세대 AI 칩에 관심이 모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AI와 로봇, 양자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기적 기회를 제시할 거라며 매수 의견과 목표가 20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 저가형 모델 Y 생산에 나섭니다. 기존 모델 Y보다 최소 20% 저렴한 생산 비용을 목표로 하는데요. 내년부터 기가팩토리 3에서 본격 양산에 돌입한다는 소식통의 코멘트입니다. 다만 우려 요인도 여전한데요. 테슬라는 지난 11일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미국 내 생산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예산 삭감으로 연일 급락했던 팔란티어, 이날 기술주 랠리에 간만에 8% 이상 덩달아 급등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한 달간 27% 넘게 급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월가의 대표적 AI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큐사인은 4분기 월가 기대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한 뒤 15%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루브릭은 매출액이 50% 가까이 급증한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적은 손실폭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28% 급등했습니다. 전날 D-Wave의 분기 실적을 계기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양자 컴퓨터 미래가 현실이 됐다고 높게 평가했는데요. D-Wave 퀀텀이 47% 뛰어 올랐습니다. 이어서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이번 주엔 3월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4.25%에서 4.5% 수준 금리 동결이 확정적이지만 3월은 점도표와 함께 분기별 경제 전망인 SEP가 발표되는 달이죠. 향후 GDP, 실업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UBS 등 IB에선 3월 FOMC 프리뷰를 내놨는데요. 먼저 UBS가 이번 FOMC 키포인트로 꼽은 건 크게 세 가지. 중간 정책금리의 수정 여부, 장기 경제 전망의 상향 여부, 그리고 금리 인상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물가, 소비 심리,
고용시장 등 최근 지표에 대한 연준의 해석을 이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증시 급락에 있어 연준이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코멘트, 이른바 파월풋을 내놓을 기대감은 접두해 공황보단 침착함을 강조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1월 FOMC처럼 차후 FOMC의 금리 동결을 확실히 하기보다 향후 금리 경로를 모호하게 언급하는 매파적 서프라이즈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EP를 포함해 FOMC 결과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3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 17일부터 5일간 엔비디아는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인 GTC 2025를 개최합니다. 올해도 AI, 로봇, 자율주행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행사 둘째 날로 예정된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 시간으론 19일 오전 2시가 될 텐데요. 황 CEO가 2026년 출시로 예정된 GPU 시리즈 루빈에 대해 어떤 정보를 공개할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죠. 루빈뿐 아니라 블랙웰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하는 블랙웰 울트라, 제품들의 구체적인 생산 일정은 어떻게 될지도 주목해 보셔야겠는데요. 최신 AI 칩에 대한 정보가 쏟아질지 여부와 함께 AI 서버의 냉각 방식으로 어떤 파이프라인이 언급되는지, 삼성전자의 HBM 납품 관련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이 높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양자 기술인데요. 20일에는 GTC 최초로 퀀텀데이, 양자의 날을 열고 D-Wave, 아톰, 리게티 컴퓨팅 등 주요 양자 기술 기업 리더들과의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 일정은 우리 시간 21일 오전 2시고요. 휴머노이드, AI 에이전트 등 다양한 세션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들도 MTN 글로벌 6와 월가워즈 뉴스프레소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미국의 3월 FOMC 일정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는 주요국의 금리 결정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우리 시간 기준 일본 BOJ가 가장 먼저 19일 정오 금리 결정을 내놓고요. 이어서 미국의 FOMC가 20일 새벽, 영국 BOE는 20일 오후 9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실적 가운데에선 화요일 장전의 중국 기업인 샤오펑, 목요일 장 마감 후엔 마이크론, 나이키 등이 주목할 만합니다. 경제 지표로는 소매 판매, 주택 지표, 제조업 지표 등이 나오고요. 18일 AWS 유니콘데이, 금요일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일정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험 회피 완화 속 러시아 제재로 WTI 원유 선물이 0.95% 올랐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최근 6주 중 5주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대선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증시 안도감에 코인 거래액도 36%가량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